이번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시설에 대한 활용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지역사회는 연내에 결론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는 국제복합관광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인구 2만 명 거주도시 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천과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6명이 추가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27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매출이 뚝 떨어진 전통시장을 돕기 위한 유튜브 채널 판매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린 가리왕산의 시설 활용 협의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단체와 정선군이 빨리 결론을 내자며 관계기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이 있는 가리왕산의 시설 활용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해 4월 출범했습니다. 주민대표와 산림당국 등 이해 당사자들은 올해 초까지 12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곤돌라 시설만 3년간 운영하고 시설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절충안도 의견차를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조짐을 보이자 정선 지역 주민단체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탄원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협의가 중단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다시 열어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미 개발이 이뤄진 가리왕산 시설을 존치하는 것이 최근 강원도에서 뉴딜 산업으로 제시한 자연환경 자원화 계획에도 부합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촉구했습니다. 금년 안으로 가리왕산 문제를 결정을 안 해주면은 저들은 다시 하봉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정성군은 알파인 경기장 활용 방안을 들고 나와 시설 존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시설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장애인 스키장과 한국 최대 전지훈련원, 힐링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계속 또 시간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곤돌라 존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올림픽 유산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정선 지역의 단호한 입장에 대해 아직 침묵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는 국제복합관광도시로 조성한다는 개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인구 2만 명 이상 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과 전체적인 도시 개발과의 연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월 말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동해 ECT가 작성한 실시 설계 인허가 용역 보고 자료입니다. 복합 리조트와 외국 교육기관, 복합 상업시설 등을 조성해 강원도의 새로운 국제적 명소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와 주택 건설 계획을 보면 9,125세대, 계획 인구가 2만 2천여 명입니다. 공동주택이 4,600여 세대, 주거복합이 4,100인데 대부분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복합 상업지역으로 계획된 이곳 망상해변 일대에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느냐입니다. 망상 1지구 사업에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시설은 특성화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관광 리조트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이 부족한 사실상의 택지 조성 사업에 불과하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이란 특별법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개발 사업자가 주택 장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은 사실 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아니면 망상지구의 중장기적 발전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해시의 미래 도시개발 계획에 맞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은 현재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동해시 남부의 북삼동 인구와 맞먹는데
상하수도와 전기 공급 등 기반 시설 등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망상 지역 대규모 아파트에 외지인이 아닌 동해 시민이 옮겨가면 기존 도심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문제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런 게 도시계획하고 연계성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가 동해시의 그 어떤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좀 받아들이지 않아서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인구 유치에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주택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030년까지 동해시의 전체 계획 인구가 17만 명인데 망상지구의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리조트가 계획대로 유치되면 인구 2만 명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성 때문에 아무도 금융권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도시로 발전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어렵다고 본 거죠. 지속 가능한 도시. 그래서 인구 계획을 거기 집어넣은 거죠. 망상지구의 국제 복합 관광도시 계획이 막연한 장밋빛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홍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은행을 이용한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군 보건소는 오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홍천의 한 은행을 다녀간 인제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에는 은행 직원 B씨가 홍천농고 교사인 C씨가 해당 은행을 방문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주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확진된 초등학생이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중학생 2명이 감염됐고 질환 치료차 병원을 찾았던 70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6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내 누적 환자는 272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은 신천지교회와 무실동 체육관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에 감염이 확인됐고 감염 경로도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확진자 2명이 나와 전수검사가 시작된 원주의 한 중학교. 자녀를 데리고 나온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2학년, 3학년도 막 나오니까 얘네들까지 1학년은 아니겠지 싶지만 그래도 또 걱정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착잡하죠. 이번 주 들어 발생한 원주 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여주 라파엘의 집 관련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봉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128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이 감염됐고 이후 이들의 가정과 직장, 학원 등에서 연쇄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무실동 체육관에 이어 원주의 3차 대유행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원주 지역 확산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에 특히 학교는 전교생이 등교를 시작한 이후에 진행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원주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는 10명가량이 8월 무실동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무려 6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3차 확산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앞으로도 128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나왔듯이 이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수 확진자가 나올 수는 없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번처럼 또 대규모로 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와 식당, 편의점, 학원, 직장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경로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 점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뜨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은 위축돼 있는데요. 시장 상인들도 변화에 맞춰 제품을 직접 알리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간 도내 16개 전통시장을 돌며 대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가게마다 물건을 다듬고 진열하며 손님을 기다리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5일장이 서지 않은 평일인 탓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아예 바깥에 다니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며 상인들은 한숨을 쉽니다. 한 70%, 80% 정도는 감소되진 거죠. 장날도 예전 같지가 않고 많이 힘들죠, 다들.
비슷한 시간 양양 전통시장 웰컴센터에서는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대면 상품 판매에 나선 겁니다. 처음 서는 카메라 앞이 떨리지만 능숙한 진행자들의 도움을 받아 긴장을 풀고 상품을 자신 있게 소비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온라인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도 거리에 없고 이런 온라인이 확대돼서 모든 사람이 직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강원 세일페스타와 연계해 다음 달까지 도내 16개 전통시장을 돌며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강원 장터TV를 통해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모두 160개 품목을 홍보, 판매하는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통하면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스토어에도 입점시켜 지원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온라인 지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저희한테는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고요. 상인들이 직접 소비자들의 리뷰라든가 또 Q&A를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키우는 라이브 커머스 창구인 강원 장터TV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나 시군의 여러 홍보 채널과의 연계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상인들은 시장이라는 공간을 넘어 전국으로 판매망을 넓히고 소비자 반응을 통해 품질과 포장, 가격 등 경쟁력을 돌아보며 보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미시령 터널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금이 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 통행료 감면이 확대됩니다.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제와 속초를 잇는 미시령 터널. 단풍철을 맞았지만 차량이 드문드문 지나갈 정도로 썰렁한 모습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몰리다 보니 이곳 미시령 터널 쪽은 보시다시피 차량 통행이 부쩍 줄었습니다. 올해 통행량은 고속도로 개통 전인 2016년 통행량의 3분의 1 수준. 미시령 터널 주변 지역 상권도 침체된 지 오래입니다. 업체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강원도나 인제군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어떤 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과감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는 그동안 통행료 부담까지 떠안아왔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 활성화 또는 문화 소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료화가 필요하다. 내년 7월부터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에 이어 홍천과 양구 주민까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6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왕복 1회 통행료 지원에는 앞으로 15년 동안 2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미시령 터널에 대한 강원도의 예산 투입은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손실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상 통행량을 밑돌면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가 운영사인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에 보전해준 금액은 400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 손실보전금 129억 원은 운영사가 통행량과 수익 개선 대책을 세울 때까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설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운영사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에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와 유사한 판례가 없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쪽하고 얘기를 했지만 항상 수평적이에요. 수평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국은 어딘가에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선 계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강원도가 떠안아야 할 손실보전금만 3,850억 원. 주민통행료 지원에다 주변 상권 회복을 위한 예산도 책정돼 있어 투입되는 예산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 증거조사는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낸 지 330여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다음 달 4일엔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생태탐방원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가 실시되고 5일엔 사업 예정지에서 현장 조사가 실시됩니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왜곡돼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계획으로 현장 증거조사 이후에는 구술 심리 절차를 거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산림청이 지난 5월 발생한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벌채를 위한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비비는 14억 원으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권 주변의 피해목을 벌채하는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지난 5월 발생한 고성 산불 피해 면적은 123헥타르로 축구장 크기의 170여 배 수준에 달합니다. 강릉시가 내일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에서 열리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한 국제 웨비나에 참석해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인터넷 회의를 뜻하는 이번 웨비나에는 김한근 강릉시장과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해 강릉시의 2026년 ITS 총회 유치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이사국들의 지지를 온라인으로 호소할 계획입니다. ITS 총회 유치 투표권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 국가 8곳 가운데 대만이 타이베이를 유치 후보지로 신청해 강릉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통올림픽으로도 불리는 ITS 세계총회는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입니다. 고성군의 고령자형 공공형 임대주택인 고성 햇살마루 입주가 시작됩니다.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을 맺고 지난해 6월부터 모두 21억 원을 들인 고성 햇살마루는 고령자형 공동체 주택으로 토성면 이능리 일원의 지상 4층 15세대 규모로 건축됐습니다. 고성 햇살마루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임대 입주민을 모집했고 15세대 가운데 13세대가 이달 말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공립 25개 교과 322명 모집에 2,583명이 접수해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공립에서는 중국어가 2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해 2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서가 3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낮았습니다. 사립 5개 법인 12명 모집에 사립만 지원한 경우는 18명, 공사립 동시 지원을 포함한 경우는 870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은 72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낚시 도구를 유통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기준치의 8배에서 15배에 달하는 납을 함유한 낚시추와 낚싯바늘을 수입 유통한 업체 2곳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낚시도구의 납 함유량 허용 기준은 킬로그램당 90mg 이하입니다.